안녕하세요. 집안의 기강을 잡는 한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맏며느리는 집안의 울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맏며느리는 안으로 밖으로 집안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엔 맏며느리에 관련된 속담이나 옛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을 여럿 잘 낳지도 않는 세상에 솔직히 이런 건 다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셋인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며 시댁의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 맏며느리로서의 책임감이 생기더군요. 특히 엉망이 되어가는 집안 분위기를 저라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다사다난했던 저의 자충우돌 맏며느리 적응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진 지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저도 여동생도 성인이 되자마자 취업을 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동생과 제가 사회인이 되자 귀농을 하며 펜션을 운영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동생과 둘이 살던 저는 살던 지역의 구청 공무원이던 남편을 만나 나이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시댁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더군요. 시부는 항상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려먹었고 시어머니는 조선시대 며느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셨죠.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시부와 달리 시어머니는 국민학교까지밖에 졸업하지 못하셨는데 시부는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다고 해요. 크면서 남편과 시동생들이 시어머니를 감쌌지만 시부의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시부의 무시는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이 짜다며 모두들 보는데 밥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물 한 잔 자신의 손으로 떠먹는 일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남편과 시동생들이 뭐라고 하면 시부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것들이 어디 건방지게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그럼 결혼할 때 해온 거 하나 없고 몸뚱이만 딸랑 왔던 여편애를 내가 떠받들기라도 하리? 여태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니들 내 집에서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시부는 이렇게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기 바쁘기도 했어요. 하루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식사 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다 대뜸 물으시더군요. 예, 어머마, 저기서 말하는 CEO가 뭐니? 됐다, 알려주지 마라. 국졸밖에 못한 네 시어머니가 그걸 듣는다고 알겠니? 얼마나 무식하면 뉴스만 조금 봐도 알 법한 단어를 저렇게 몰라. 시부는 그런 시어머니를 자식들과 며느리인 제 앞에서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말했죠. 어머님, CEO는 회사 최고 경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맨날 아버님 수발 들고 집안일 하시는 데다 같이 TV라도 보면 이렇게 무시하기 바쁘신데 언제 뉴스를 제대로 챙겨보셨겠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스트리밍 인플루언서 이런 요즘 단어 아세요? 뭐 이 인플루 뭐? 모르시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그냥 접할 기회가 없는 말들이었을 뿐인데 그런 걸로 어머님 좀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시부에게 저도 살가운 태도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시동생들도 시부가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감싸고 제게 민망해했죠.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화도 좀 내고 해보세요. 어머님이 다 참아주시니까 아버님이 더 그러시는 거잖아요.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런 게지. 어머마, 나는 너 같은 요새 아가씨들이 참 부럽단다. 여자도 목소리를 충분히 높일 수 있고 집이 가난해서 팔리듯 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그때 저와 시어머니는 김치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걸리를 한 사발 크게 들이킨 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죠. 내가 어린 시절엔 가난한 집이 대다수였어. 나 역시도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내 위로 오빠가 5에 집에 여자 형제는 나랑 내 여동생 뿐이었다는 거야. 내 부모님은 이런 형편에
어디 기집애들이 공부할 생각을 하냐면서 나랑 동생은 국민학교까지만 졸업시켜 주셨단다. 그것도 졸업 못할 뻔한 거 내가 사정사정 애원해서 겨우 졸업했던 거야. 그 뒤론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난 부모님 도와서 농사 짓고 오빠들 뒷바라지를 했지. 그랬구나. 어머님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셨겠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래도 그땐 가난해서 남의 집 식모로 보내지는 애들도 많았단다. 근데 그렇게 버려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난 결혼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란다. 네 시아버진 윗동네에서 그때만 해도 제법 잘 살던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내 부모님은 날 고작 쌀 몇 가마니 그 집 며느리로 팔았어. 말이 며느리지 아들만 끔찍이 생각하는 그 집에 난 거의 하녀로 팔려갔던 거야. 시어머니는 결혼을 한 뒤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했다는군요. 그래도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시어머니는 그저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버티셨다고 해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온 세월이 쌓이고 쌓여 시어머니는 몸에 배이신 겁니다. 아무리 아들들이 편을 들어줬다고 한들 시부와는 계속 부대끼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참고 희생만 하며 살아온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이제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 옆에서 꼭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매번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고 시부는 점점 저를 못마땅해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첫째인 아들을 낳았던 해 첫째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는 저와 달랐어요. 시동생은 대기업을 다니며 서울에 살았었는데 동서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뒤 학원 영어 선생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착하고 똑똑했던 시동생을 닮아 동서 또한 비슷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엔 세상 착한 사람인 것 같더니 날이 갈수록 동서의 태도가 이상해지더군요. 아버님, 둘째 며느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거 서울에 있는 맛있는 디저트 집에서 사온 건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30분이나 줄 서서 사온 거예요. 아버님,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구나. 어디서 이런 싹싹한 며느리가 들어왔을꼬. 곰 같은 큰애랑은 아주 딴판이구나. 동서는 시부가 집안의 실세인 걸 안 뒤론 시부에게 엄청나게 애교를 부리더군요. 들어보니 매일은 아니어도 며칠에 한 번은 시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막내딸처럼 수다를 떨어댔다고 해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비록 저는 못하는 행동이었지만 둘째 며느리라도 시부에게 잘하면 좋은 거니까요. 남편도 시동생들도 그런 동서에게 고마워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태도가 시어머니를 향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님, 이번 오렌지는 좀 시네요. 저는 단 게 좋은데. 아버님, 여기 신 오렌지는 제가 먹을 테니까 단 건 아버님 드세요. 근데 저 코미디언 진짜 웃기다. 그쵸? 동서, 지금 어머님은 오렌지 자르고 주방 뒷정리 다 하고 계시는데 동선 TV 앞에 앉아서 오렌지가 시네 어쩌네만 하고 있어? 냉큼 와서 도와. 어머, 형님. 전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 말동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보시면 심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오렌지가 시다 어쩌다 말씀도 못 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형님도 돕고 계신데 뭐 저 하나쯤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 큰애 넌 왜 괜히 나랑 놀아주고 있는 둘째한테 일을 시키려고 들어? 시세 많은 거야? 윗사람이 됐으면 아랫사람을 좀 감싸줄 줄 알아야지. 어디 못되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들어? 너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엠이랑 실컷 일해라. 동서는 시부 옆에 꼭 붙어서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 남편과 시동생들이 없을 때만 눈치를 슬슬 보면서 말이죠. 시어머니야 평소처럼 한숨만 쉬실 뿐 아무 말 못하셨지만 저는 그 꼴을 그냥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뭐라고 좀 하면 시부는 득달같이 동서 편을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안일 좀 안 거둔다는 이유로
첫째 시동생에게 동서욕을 하기도 애매해 저는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냥 좀 여우까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무시할 만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저희 둘째인 딸이 2살 때 막내 동서가 들어오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엉망이 되더라고요. 막내 재수 씨, 신혼여행 때문에 휴가 낸 줄 알았는데 아예 일을 그만둔 거라네? 정말? 공기업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좋은 직장인데 왜 그만뒀대? 일이 힘들어서 안 그래도 좀 쉬려고 했다나 봐. 뭐 태훈이가 돈이야 많이 버니까 사는데 문제 없겠지. 막내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더군요. 막내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던 첫째 시동생보다 돈을 더 잘 벌던 전문직으로 솔직히 외벌이로도 2사람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때문에 저도 남편도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재취업은커녕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니 왠지 막내 동서도 보통 여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도 결혼한 지 몇 년 뒤에야 천천히 가졌으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막내 동서 또한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자마자 첫째 동서와 같은 노선을 걷더군요. 아니, 오히려 첫째 동서보다 한 수 위였죠. 아버님, 이거 제가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산 비싼 위스키인데요. 아버님 드리려고 아껴뒀다가 가지고 왔어요. 이건 위스키에 잘 어울리는 하몽이라는 햄인데 메론 썰어서 올려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햄 이름이 하몽이라고? 별 신기한 음식이 다 있구나. 나도 한번 맛봐도 되니? 아, 어머님도 드시게요? 근데 이거 얼마 안 사와서 안주로만 먹어야 돼서요. 근데 어머님, 위스키 드실 줄은 아세요? 위스키랑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건데. 근데 어머님, 이 멜론 좀 누가 잘라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할까요? 아, 이렇게 좋은 술에 안주까지 사왔는데 뭘 직접 일까지 하려고 해? 당신 눈치 없어? 위스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아까운 안주 앞에서 뭔 침을 그렇게 질질 흘려. 가서 냉수나 마시고 멜론이나 얼른 잘라와.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오실 때 위스키 희석시켜 먹을 얼음도 잔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막내 동서는 은근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시어머니를 부려먹기까지 하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시동생들이 자러 들어갔거나 자리 없을 때만 교묘하게 말이죠. 시부는 신이 나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긴 줄도 모르고 며느리들 앞에서 계속 시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저는 풀이 죽은 시어머니를 대신해 얼음컵을 가져다 주며 썰지 않은 멜론을 확 내려놨습니다. 그리곤 멜론을 자를 주방 도구를 동서 손에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도 나도 그거 어떻게 잘라서 먹는지 몰라. 그러니까 잘 아는 동서가 직접 해봐. 큰 동서, 옆에서 같이 실실 웃고 있지만 말고 알면 옆에서 돕던가 해. 그리고 술도 안주도 같이 먹으려면 아무것도 안 사온 큰 동서가 대신 수발 들어. 난 어머님이랑 나갔다 올 테니까. 근데 막내 동서, 참 못됐다. 어머님이 뭘 안 드셔보셨으면 뭔지 잘 알려드리고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지. 모른다고 아버님을 따라서 그렇게 무시해? 참 속이 빈 사람이다, 동서. 뭐예요? 큰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럴만 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아버님이 며느리들 앞에서까지 어머님 길을 이렇게 죽이시니까 동서들이 기고만장해서 더 저러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깎아내리는 일은 곧 아버님 스스로를 낮춰 보이게 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쩜 동서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못된 것들만 들어왔는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상여우처럼 꼭 시동생들이 없을 때만 저러니 정말 꼴배기가 싫었죠. 저는 참다 못해 시동생들에게 직접 주의를 주기도 했어요. 서방님들, 동서들이 서방님들 앞에서야 어머니께 잘하는 척하지만 서방님들하고 저희 남편만 없으면 아버님을 따라서 어머님을 너무 무시해요. 제가 주의 줄 때만 수그러드는 척하고 다음엔 그대로라니까요. 서방님도 효자시잖아요. 동서들한테 직접 주의 좀 주세요. 물론 형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진 않겠지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저희도 형수님 말씀 듣고 집사람들한테 몇 번 주의를 줬는데요. 자기들은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닌데 자꾸 형수님이 오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형수님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많이 안쓰러워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들으신 거 아닐까요? 우선 저희도 주의 깊게 잘 지켜볼게요. 야, 너희들 형수 성격 몰라? 우리 집 사람이 괜히 없는 말 했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다니까 큰형. 그런데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 하지만 동서들이 어찌나 시동생들을 잘 구워 삶아놨는지 그 착한 시동생들은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라고 믿더군요. 시어머니는 답답해하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괜찮다. 괜히 나 때문에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렴. 나 때문에 괜히 애들 부부싸움이라도 일어나면 난 그게 더 고통이란다.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 참 속이 탔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동서는 서로 죽이 아주 잘 맞아가더군요. 같은 서울에 사는 데다 고졸인 저와 달리 둘 다 서울에서 대학도 나왔으니 말이죠. 게다가 못된 성향까지 찰떡이니 두 동서는 시부를 등에 업고 자기들 세상인 양 활개를 치고 다니려고 들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그 꼴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전 사사건건 동서들을 야단치고 시부에게도 쓴소리를 하곤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서러운 세월을 선사한 주인공인 시부에게도 세월의 잔인함은 찾아왔습니다. 시부는 제가 결혼한 지 12년째 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인은 뒤늦게 발견된 말기암이었죠.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분이 고작 암 판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정말 암이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또 병원에서 주무셨어요? 간호사분들도 계신데 잠이라도 집에 가서 주무시라니까요. 그 까탈스러운 이 시애비 성질을 괜한 간호사분들께 감당하게 해서야 쓰겠니? 네 시아버지 옆에 내가 있어줘야 돼. 그때 시어머니는 시부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약해지면 잔인한 복수심이 올라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던 시부는 시어머니에게 물으시더군요. 당신은 내가 밉지도 않어? 밉지요. 안 그래도 서럽게 살아온 날 남편으로서 감싸 주긴커녕 내 인생을 한층 더 고단하게 만들어준 남의 편인 당신이 왜 안 믿겠어요? 근데 왜 약하고 쓸모없어진 날 구박을 안 해? 불쌍해서요. 평생 할 줄 아는 일이라곤 마누라 무시하고 구박하는 거에 자식들에게 타박받는 일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당신 아니면 내가 우리 착한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내 손으로 평생 밥해 먹이고 수발 들어주고 산 사람이니 마지막까지 내 손길 받으면서 편하게 가라고요. 마침 문병차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시부를 보러 갔던 저는 병실 밖에서 그 소리를 모두 듣게 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의 진솔한 대화를 듣고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가를 붉혔죠. 그리고 우린 시부의 놀라운 말 또한 듣게 됐어요.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당신을 평생 구박하고 무시하고 산 난 분명 지옥에 갈 테지. 그래도 여보, 내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말은 꼭 하고 가고 싶소. 그동안 못나기만 한 남편이었던 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참 미안했소. 시부는 난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사과를 했던 겁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도 저도 눈이 동그래졌죠. 우리도 그렇게 놀랐는데 시어머니라고 오죽했겠습니까? 안에선 잠시 말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내 보물 터지듯 터진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흘러나왔고요. 내 살면서 당신한테 사과받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 죽고 나서도 나한테 오래도록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요. 당신은 좀 그렇게 괴로워도 돼요. 그 뒤 시부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고작 죽을 때가 돼서야 변한 시부였지만 시어머니께 그 말은
참 많은 위로가 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게 넌지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난 평생 무시를 받고 살아왔었잖니. 그래서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난 무시를 당할 법한 못난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폄하했었던 것 같구나. 그런데 네 시아버지 사과를 몇 번이나 듣고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당연한 무시와 구박을 받았던 게 아니라 사과받을 만한 행동들을 견뎌내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다. 어머마, 세상에 당연한 듯 무시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 거지? 당연하죠, 어머님.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를 당연하게 무시하는 사람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더는 어디에서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 맏며느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평생 살아온 성격이 한순간에 달라지겠습니까? 시부가 돌아가신 후에도 동서들의 시어머니에 대한 무시는 계속됐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참으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시부가 돌아가신 뒤 효자인 시동생들은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시댁에 더 자주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들과 시어머니가 마주칠 일도 전보다 더 많아졌는데 때문에 동서들의 행동이 제 눈에도 더 자주 띄었죠. 한 번은 김장을 하러 모두 모였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작은 동서, 김장하는데 흰 셔츠를 입고 왔어? 옷 망가질 것 같은데? 그러게 막내야. 막 입어도 되는 내 티셔츠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갈아입으려무나. 됐어요. 이거 입고 나갈 데가 딱히 없어서 오늘 일부러 입고 온 거란 말이에요. 정 걱정되시면 저한테 굳이 김장 안 시키셔도 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 동서? 그럴 거면 아예 오질 말던가. 동서 어머님 김치 얻어가고 싶어서 따라온 거잖아. 그럼 잔말 말고 같이 일해야지. 진짜 어머님 옷을 안 갈아입을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때 막내 동서는 기어코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김장할 때 김치 양념이 얼마나 튀는지요. 결국 동서의 셔츠엔 빨간 양념이 크게 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김치소를 묻히다가 옆에 있던 동서의 옷에 튀고 만 거예요. 그때 막내 동서는 정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어머님 조심 좀 안 하세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요?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따 벗어놓으면 내가 빨아주마. 이게 빤다고 지워져요? 난 몰라. 어쩜 그렇게 어머님은 제대로 하시는 게 없어요.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그렇지 동서의 말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 와중에 첫째 동서는 신경도 안 쓰고 목이 탄다며 물을 마시러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막내 동서에게 따끔히 말했습니다. 동서,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이랑 내가 옷 갈아입으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옆에 김치국물 한 방울이라도 튈까 조심하면서 김장을 해. 원인 제공은 동서가 해놓고 어디서 어머님한테 그딴 소리 하냐고. 아니 큰형님, 그래도 이거 비싼 건데. 그러니까 그 비싼 걸 왜 입고 김장을 하냐고. 귀가 막혔어? 드릴로 뚫어줘? 그거 얼만데? 돈도 벌지도 않으면서 매번 막내 서방님이 벌어온 돈으로 백화점 쇼핑하고 다니더니 옷 귀한 줄 모르게 된 거야? 그래서 기어코 그걸 입고 김장하다가 사다를 버렸어? 서방님 돈 잘 버시잖아. 가서 하나 더 사달라고 해. 어머님이 김치 양념 묻히셨으니까 아들인 서방님이 책임지라고 어디 말해보라고. 서방님 앞에선 또 착한 척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어디 감히 어머님 앞에서 때를 써, 때를. 죄송해요. 그냥 전 너무 놀라서. 놀라면 그럴 수도 있죠. 큰형님은 맨날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싫으면 애초에 뭐라고 할 짓을 하지 좀 마. 바람도 쐬어줄 겸 애들을 데리고 저녁에 먹을 막걸리와 수육고기를 사러 갔다 왔던 남편과 시동생들은 어색해진 집안 분위기에 당황하더군요. 다들 어찌됐든 고생한 날이니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 말라시기에 가만히 있긴 했는데 정말 부하가 치밀었어요. 저는 괜히 영문도 모르는 시동생들을 노려보며 얼른 고기나 삶아오세요 하고 소리쳤죠. 동서들,
둘이서 무슨 얘기 그렇게 속닥거려? 왜 날 쳐다봐? 아니에요, 형님. 저희 그냥 드라마 얘기했어요, 드라마. 이후 더 이상 자신들이 믿던 시부가 없자 동서들은 제 눈치를 전보다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둘이 귓속말을 하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는 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둘이서만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한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그 둘이 시어머니께 되먹지 못한 행동만 못하게끔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했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생활이 있으니 시동생들이 시댁에 갈 때마다 저와 남편이 계속 시댁에 가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부의 첫 제삿날 저는 동서들의 못된 행동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학원에 갔던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느라 시댁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유, 벌써 동서들이랑 음식 많이 해놓으셨네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얼른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했습니다. 동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인사하며 저와 남편, 시동생들 모두와 함께 음식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미심쩍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왜요, 어머님? 그게 있지. 내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아까 우리 아들들은 거실에서 전 부칠 때 나랑 어멈들은 주방에서 나물 다듬고 다른 음식들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멈들이 글쎄 날 흘끔흘끔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겠니? 영어요? 갑자기 왜요? 아마 내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 따져 물을 수도 없더구나.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일상회화 연습했다고 자기들끼리 웃는데 영 기분이 별로더라고. 혹시 요새 내가 모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게 유행이고 그러냐? 내가 괜히 예민한 거야? 그런 유행이 어딨어요. 한국 사람이 뉘앙스가 어땠는데요? 기분이 별로인 걸 보니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았어.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같이 웃자고 하는데 나는 몰라도 되는 얘기라고 하더구나.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왠지 저 또한 동서들이 또 못된 행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골똘히 생각한 끝에 시어머니께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만약에 제가 없을 때 동서들이 또 영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몰래 녹음 좀 해오실래요? 제가 무슨 대화를 나눈 건지 들어보게요. 어머님, 스마트폰 좀 줘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성 녹음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시고 여기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멈출 땐 같은 위치에 짝대기 2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연습해봐요. 자, 여기 우리 목소리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 들리시죠? 꼭 녹음해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께 동서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분명 물어봐도 둘러댈 게 뻔하니 이것들이 감히 내가 없을 때 무슨 못된 소리를 한 건지 반드시 알아내려고요.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동서들의 싸가지 없는 행동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던 길에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시댁에 혼자 들렀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제게 동서들의 대화를 녹음해 왔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네 여동생네 놀러 간다고 이번 주말에 못 왔잖니? 그때 내가 둘째랑 막내가 또 영어로 뭐라고 말하기에 득달같이 녹음해 놨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고졸이고 학교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영어는 알아들을 자신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 아이들은 11살, 9살이었는데 요즘엔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영어 공부는 절대 무시 못할 만큼 중요해졌고요. 때문에 저는 집에서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주고자 몇 년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말은 그렇게 잘 몰라도 간단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녹음 파일을 들어본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Oh, she's so dumb. She's so ignorant. 이것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시어머니가
멍청하고 무식하다는 말을 낄낄대며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쓸모없는 늙은이라며 유슬러스 올드 워먼이라느니 하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더군요. 이후에도 그들은 냄새나는 노인네라느니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귀찮은 할망구라느니 정말 경악할 만한 언사를 계속 내뱉었죠. 그들은 제가 하도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예 저에게 그들의 행동을 털어놓지도 못하게 자기들끼리 영어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바로 듣는 앞에서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으면 눈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왜 그러냐 큰애야. 애들이 무슨 심한 말을 했기에 그렇게 화가 났어?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짧은 순간 엄청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너무 궁금해하시기도 했고 이대로 모른 척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게 뻔했어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세상에, 내가 그저 참고 또 참아버릇했더니만 이것들이 아예 날 시애미로 보지도 않는구나.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하나 보다. 내가 네 시애비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서름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니? 어머님, 울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 당했을 때 슬퍼하지만 마시고 어머님도 제대로 반격을 하셔야죠.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젠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거라고요. 어머님, 무조건 참는다고 집안의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집안의 기강을 잡을 줄도 알아야 진정한 평화가 유지되는 거라고요. 그런 인성의 동서들을 그냥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손주들까지 인성이 엉망인 사람으로 자라면 어떡해요. 이번에 확실하게 동서들을 참교육시키고 서방님들한테도 전부 까발리자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어머마, 나 이것들에게 아주 크게 한 방 먹여주고 싶구나. 더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반격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몇 가지 영어로 말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동서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버리세요. 지금 들려주신 녹음본하고 똑같이 말을 하든 다른 말을 하든 분명 또 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일 테니까요. 저는 속상해하는 시어머니께 동서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수 있는 말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동서들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안의 기강을 잡는 모양새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몇 번이나 발음 확인을 받으며 제가 알려드린 말들을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별렀던 복수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대차게 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희 지금 출발하려고요. 애들 학원이 좀 늦게 끝나서 출발이 좀 늦었어요. 천천히 오세요, 형수님. 저랑 태훈이도 지금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와 있어요. 집사람들은 좀 쉬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랑 집에 있고요. 아직 식당 예약 시간 좀 남았으니까 우리 30분 뒤에 집에서 만나죠.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한 주말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토요일 오전마다 미술학원에 다녔던 아이들을 태우고 가느라 조금 늦게 시댁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집에 동서들과 시어머니만 있다는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또 동서들이 시어머니께 못된 짓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이미 그전 상황을 저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터라 남편 또한 운전을 서둘렀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 말을 듣고 언제 한번 동서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는 상태였거든요. 신발이 없네? 아직 서방님들하고 애들은 집에 안 왔나 보다. 그렇게 서둘러 시댁에 도착하니 아직 시동생들과 조카들은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방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Shut your mouth. Apologize right now. 알아듣냐? 닥치고 나한테 너희들 다 사과하라고. 나 니들 말 다 알아듣는다 이것들아. 만약에 나한테 싹싹 안 빌면 너희 둘 다 영원히 내 집에서 아웃이야. You out. Get lost. 당장 용서 안 빌 거면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바로 제가 알려드렸던 영어들을 마구 내뱉고 계셨던 겁니다. 그 정도 영어는 알아듣던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랐던 거고, 저는 동서들이 또 시어머니 앞에서 싹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걸 단박에 알아챘죠. 우린 아이들을 황급히 방으로 들여보낸 뒤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선 흥분한 모습의 시어머니와 얼굴이 시뻘개진 동서들이 우리를 동시에 쳐다봤어요. 아주버님, 형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이요. 재수 씨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게요? 저희는 그냥 제 영어학원에서 요새 아이들 가르치는 일상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영어로 욕설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주버님. 아마 어머님이 영어를 모르시니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런 무서운 말들 어디서 배우셨대요? 저희 너무 놀랐어요. 웃기지 마라, 이것들아. 감히 어디서 발뺌이야? 동서들은 저와 제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 재빨리 발뺌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서 더욱 화를 내셨죠. 저는 그 뻔뻔한 모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동서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었어요. 어머님이 하신 무서운 말들 다 내가 알려드린 거야, 동서들. 어머님, 목 아프게 큰 소리 내실 거 없어요. 어머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오늘 동서들이 한 말 다 녹음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동서들이 저번에 했던 대화 녹음했던 거라도 제 남편한테 좀 들려주세요. 했다 마다. 내가 절대 이것들 발뺌 못하게 하려고 오늘도 다 녹음해 놨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날과 한 달 전 녹음했던 동서들의 기가 막힌 말들을 전부 재생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듣던 남편은 듣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시어머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것들이 계속 내 앞에서 영어로 뭐라고 씨부리길래 내가 큰애한테 도움을 좀 청했다. 그러니까 큰애가 나한테 녹음하는 법을 알려주고 쟤들이 뭐라고 한 건지 내가 복수하고 싶다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줬어. 나도 니들이 오늘 나한테 했던 늙은 노인네니 멍청이니 하는 말 다 알아들었다, 이 썩을 것들아. 내가 참고 당해줄 때 그만했었어야지. 어디서 감히 못돼 처먹은 짓거리를 이렇게 해? 나 더 이상 니들 행동 절대 안 참아줄 거다. 어머님, 이런 걸 언제 녹음하셨어요? 아주버니, 그게요. 증거가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버젓이 있는데 동서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뒤에서 경악을 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저런 말을 우리 어머니 면전에 대고 했다고? 작은 형수님도요? 그래, 당신 입으로 말해봐. 여태껏 형수님이 당신들한테 뭐라고 한 건 다 오해였다며? 그런데 그게 오해가 아니라 당신하고 재수씨의 치졸한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건 바로 두 시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돌아온 두 시동생은 현관에서부터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시동생들의 뒤로 얼른 자신들의 사촌 동생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던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런 시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뭐가 진실인지 아시겠죠? 물론 저도 동서들이 이렇게까지 싹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동서들이 얼마나 어머님을 무시했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거기서 더 난리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건 어머님이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서방님들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가만 못 있겠네요. 서방님들, 아내 간수 좀 똑바로 하세요. 야, 내가 내 아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까지 들어야겠냐? 그동안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래도 어려운 재수씨들이니까 일단 지켜봤다. 그런데 재수씨들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어. 재수씨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그렇게 무시했다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모양인데, 네, 우스운 집안이었던 거 인정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못 막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우리 집안이 우스우면 그냥 이 집안 사람 하지 말고 나가요. 난 우리 어머니 무시하는 인간들 가족으로서 전혀 존중해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남편 또한 주먹까지 부들거리며 동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동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그렁거렸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시동생들은 동서들을 아예 집에서 쫓아내버리더군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울어? 울고 싶은 건 나랑 태훈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바보 같은 우리가 너무 한심해서. 아니야, 작은여. 우린 울 가치도 없어. 형수님이랑 형이 계속 깨우쳐준 진실을 우리가 귀 막고 안 들은 거니까. 당신, 당장 우리 어머니 집에서 나가.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 무시하고 그런 어머니 집에 두 발 붙이고 서 있어? 나가. 당신은 우리 어머니 생신에 같이 있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당신하고 작은 형수님이 좋아하는 영어로 말해줄게. Go to hell. Get out. 꺼져. 여보, 잘못했어. 아주버님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랑 형님 두 번 다신 영어 안 쓸게요. 제발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그제야 울며 불며 싹싹 빌었지만 동서들은 결국 시동생들에게 질질 끌려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들에게 약한 표정 한 번 보이시지 않고 끝까지 화가 난 표정으로 응수하셨죠. 그렇게 동서들을 쫓아낸 뒤 우린 예약한 식당으로 가지도 않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남아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시동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런 여자들이 며느리랍시고 어머니 앞에 데려다 놔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됐다. 애초에 분란 만들기 싫어서 내가 쉬쉬한 일이야. 오히려 그런 나 때문에 큰애가 속을 많이 끓였지. 그러니까 사과할 거면 큰애한테 하거라. 난 큰애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용기를 내지도 못했을 거야. 형수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큰형수님. 자식인 저희보다 며느리인 형수님이 100배 나은 분이세요.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이 잘 된다더니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시동생들은 그날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에게 연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우린 식당에 사과 전화를 하고 다행히 자리가 있다고 해 뒤늦게 생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후 저녁엔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저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앞으로는요, 꼭 오늘처럼 영어가 아니더라도 절대 무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이젠 어머니 옆엔 어머님을 억압하고 무시할 아버님도 없고 어머님 곁엔 이렇게 든든한 어머님 편이 넷이나 있잖아요.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저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제 옆에서 저희 아이들 또한 손을 번쩍 들며 귀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 당시 6살, 5살이던 조카들도 나도 할머니 편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 모두들 고맙구나. 내가 비록 남편은 잘 못 만났지만 자식들은 잘 만난 덕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 손주들을 만나게 된 거야.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시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더군요. 어젯밤 너희들이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어멈들이 돌아가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이야. 물론 어멈들이 영어를 쓰면서까지 날 무시했던 걸 생각하면 나도 화가 난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애들이 너희랑 너희들 애들한테 나쁘지 않은 아내 또 엄마였잖니.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어멈들을 용서하고 이혼은 하지 말려무나.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니? 다만 또 한 번 그 애들이 이런 짓을 하면 그땐 나도 더는 용서하지 않고 그 애들을 보지 않을 거다. 시동생들은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서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시댁 모임부터 동서들은 귀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됐죠.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시동생들이 절대 동서들과 시어머니만 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댁에 오기만 하면 시동생들은 앞장서서 앞치마를 메고 직접 동서들을 진두지휘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수님, 거실에 가서 좀 쉬고 계세요. 좋은 맛이 없더라도 음식도 설거지까지 다 저희가 할 테니까요.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한 만큼
제 아내랑 재수 씨가 더 잘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지켜보려고요. 물론 그동안 모든 걸 방치한 죄인인 저희도 같이 일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앞으로 가족 모임 때마다 쭉 쉬기만 하시면 돼요. 형은 애들 좀 봐줘. 동서들은 시동생들의 등살에 쉬지도 못하고 울상을 지으며 열심히 일만 하다 돌아가곤 합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물 한 잔 우리 손으로 떠다 먹지 못하게 하는 시동생들의 유난에 요즘 그냥 그 편안함을 누리고 있네요. 과거 시부에게 물이며 뭐며 다 갖다 바치던 시어머니는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웃으시곤 해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두 동서는 각각 또 다른 벌도 받았답니다. 첫째 동서의 아버지께선 정말 엄한 분이시라더군요. 그런데 첫째 시동생은 당신은 혼 좀 나봐야 한다며 동서 행동을 전부 자신의 장인에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때문에 그때 동서는 정말 자신의 아버지에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맞았다고 했죠. 또한 막내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막내 동서는 시동생에게 모든 경제권을 빼앗기고 사치는커녕 생활비를 조금씩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동서들의 부모님들께서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해 사과를 하며 동서들은 친정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동서들은 지금 자업자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됐던 저희 시댁의 기강은 다시 바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시어머니를 이곳저곳 모시고 다니며 시어머니께 더 많은 세상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얘.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카치푸노인지 그거냐? 카푸치노요, 어머님. 맛있죠? 요샌 싼 카페도 많으니까 저랑 같이 맛있는 카페 찾아다니면서 데이트해요. 저는 믹스커피밖에 드셔보시지 못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요즘엔 카페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최고 애정하는 메뉴는 거품과 시나몬 가루가 듬뿍 올라간 카푸치노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 부모님의 초대로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펜션도 가끔 놀러 가곤 해요. 그곳에서 우린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늘의 별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오곤 합니다. 큰애야, 네가 시집 오고 나서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저야말로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엄마랑 딸처럼 재밌게 살아요.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시어머니의 고된 과거를 따뜻하게 안아드리며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기강을 잡으려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때론 필요악을 짊어지기도 하면서 말이죠. 부디 언젠간 동서들도 정말로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훗날 저와 지금을 추억하며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간혹 세상엔 자신의 배움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당신이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배움의 길을 걷지 못했든 간에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데도 없다고요. 만약 그런 한심한 이유로 남을 무시한다면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의 무식함과 한심함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거라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걸 제 사연이 많은 분들께 메시지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듬직한 맏며느리로서의 삶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